안녕하세요. 솔티라이프입니다. 저축을 하기로 마음먹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좋습니다. 요새는 버는 돈을 모두 쓰기보다는 그래도 일부라도 저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저축과 절약이 습관이 되신 분들 외에 이제 막 저축을 하기로 마음먹은 분들은 아직까지 얼만큼 저축해야 하는 건지, 언제까지 저축해야 하는 건지, 내가 해낼 수는 있을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4년차 직장인으로 직장을 다닌 지 만 3년쯤 됐을 때 1억을 넘게 모았었는데요. 가끔 SNS를 보다 보면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많고 맛있는 게 많은데 내가 20대에 해야 할 경험들을 미루고 의미 없이 보내는 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었어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극복했고 얼만큼 그리고 언제까지 저축하면 좋을지 제 경험에 대해 공유하면서 스스로 저축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동기부여하시는 데에 도움을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저축에 동기부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축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세우는 것이에요. 물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소비에 대한 허탈감이 저축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SNS에 명품, 호캉스, 오마카세와 같은 경험들을 많이들 업로드한 걸 보면 나도 사실 월급 받으면 해볼 수 있는 건데 나만 안 하고 사나? 나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치만 여러분들도 이미 익히 들어서 아시듯이 SNS에서 보여지는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본인의 비하인드를 비교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일시적인 소비를 통해 얻은 행복감은 소비와 같이 행복감마저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복할수록 이후에는 더 큰 소비를 해야만 소비를 통한 행복감을 얻을 수 있고 그 행복감을 느끼는 기간은 소비 금액이 커져도 무한하게 길어지지는 못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겪다 보면 소비에 대한 허탈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죠. 근데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정말 잘 경험해보고 느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왜냐면 오히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허탈감을 느낀 것이고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미련이 없고 과거와 똑같은 일을 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또는 자산을 쌓아가려는 과정에서의 아쉬움이 저축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현재 대출도 있고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투자도 해봤고 그 과정에서 아쉬움도 무서움도 크게 느껴봤었어요. 제 주변을 둘러봤을 때도 투자한 주식이 마이너스가 나신 분들, 투자한 집값이 떨어지신 분들을 종종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분들께도 잘 경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투자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투자 강의도 들어보고 전문가분들을 만나본 결과로는 투자라는 것은 어떤 투자처든지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은 뒤에 경험을 해야 하고 조금씩 계단식으로 불려나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공부가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한 게 대박이 났다면 그렇게 번 돈으로 공부 없이 더 큰 투자를 해서 더 큰 실패를 맞이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저축을 해야겠다는 계기가 되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과거는 모두 용서하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제가 저축에 대한 목표를 어떻게 세웠는지 그 방법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축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별다른 사건이나 경험이 있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취업을 하고 나니 뭔가 저축을 해야 하는 것 같긴 한데 처음에는 얼만큼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기여준이 되어준 게 바로 은퇴 시점에 내가 가지고 있고 싶은 금액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은퇴 시점, 은퇴 이후에 은퇴 시점의 자금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기간, 은퇴 이후에 매월 필요한 생활비 등은 모두 정답이 없고 가안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정년은 더 늦지만
그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일단 은퇴 시점을 50세로 설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요새는 좀 더 높아지고 있지만 은퇴 시점에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은퇴 이후에 80세까지는 먹고 살아야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50세에 가진 돈으로 30년은 먹고 살아야겠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은퇴 이후에 월에 130만 원은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은퇴 시점에 필요한 총 금액은 13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30년 해서 4억 6,8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가안이긴 하지만 5억에 가까운 돈이 나오는 걸 보고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치만 이 금액은 저희가 부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고 말 그대로 노후 대비를 위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고 수입이 없을 미래의 나를 위해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이렇게 목표가 어려워 보일 때 가장 중요한 건 목표를 쪼개어 세부 목표를 세워보고 그게 달성 가능한 수치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5억에 물러서지 않고 계산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승진, 이직 다 제외하고 신입 때부터 은퇴 시점까지 연평균 연봉 상승률을 3%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저희가 저축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만큼 연봉이 3% 올라간다고 해서 저희의 생활비만 3%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저축액이 3%가 늘어나야 합니다. 물론 생활비를 이전과 동일한 금액으로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해가 바뀔 때마다 연봉 상승률보다 더 높은 저축을 하실 수 있으시면 더 좋으시겠죠? 자, 28세에 취업을 해서 23년 차인 50세에 은퇴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취업 첫 해인 28세에는 1년에 얼마를 모아야 할까요? 1,440만 원, 즉 월에 120만 원의 저축이 필요합니다. 첫 해인데도 불구하고 은퇴 후 생활비인 130만 원과 월 저축액 120만 원에 큰 차이가 없죠? 사실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일하는 횟수보다 은퇴 후 노후가 더 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 자산가가 되기 위함이 아니고 말 그대로 노후에 쓸 생활비를 위해 돈을 벌 수 있는 지금 저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계산은 아주 보수적으로 이루어진 계산이에요. 사실 은퇴 후에 월에 130만 원이나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은퇴 이후에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수입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 동안 우리는 이직도 하고 승진도 해서 연봉도 더 많이 올릴 거예요. 무엇보다 투자를 통해서 저축보다 훨씬 빠르게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겠죠? 그치만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저희가 살아가면서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은퇴 시점이 생각보다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고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은퇴 이후에 수입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회사를 다니는 동안 원하는 만큼 이직이나 승진을 못할 수도 있고 투자에서 항상 성과를 내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들에 기대하기보다는 그 부분들은 그 부분들대로 노력하면서 동시에 제 미래에 대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대비하고 싶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저축이었습니다. 여러분, 연봉을 5% 올리는 것보다 소비를 5% 줄이는 게 더 쉽습니다. 자산과 관련해서 저축은 가장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별거 아니지만 각자의 상황과 원하는 바에 맞춰서 방금 제가 했던 계산을 해보실 수 있는 파일을 공유해 드릴게요. 각자 다운로드 하신 파일에는 모두 다른 금액을 적으시겠지만 저축을 해야겠다는 마음 하나만큼은 같은 뜻으로 공유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동기부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축에 대한 목표를 구체화해 보시면 올해 한 해, 이번 한 달, 오늘 하루 저축해야겠다는 의지가 더 올라가실 거예요. 한번 계산해 두시면 매년 연봉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업데이트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축해서 모은 시드머니로 투자를 하실 수도 있겠죠?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